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제 기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기출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내용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CBT로 바뀌면서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최근 것들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출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나온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신빙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나온 문제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기출 예상 문제다라고 해서 풀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 예상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도르레이 로프홈의 언더컷을 사용하는 목적. 자, 언더컷이라는 건, 자, 우리가 이렇게 V 커팅을 해요. 자, 이렇게 V 커팅을 하면 마찰력을 크게 얻어낼 수는 있지만, 자, 문제는 뭐다? 얘가 수명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밑에 이런 식으로 홈을 팝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잡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언더컷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더컷은 마찰 계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언더컷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자, 마찰 계수를 향상시킨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전선의 길이를 고르게 2배로 늘리면 단면적은 2분의 1배가 된다. 이때의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길이를 2배만큼 증가시키고, 그러면 자, 단면적은 2분의 1배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의 저항 R은 로의 단면적분의 L입니다. 그러면 자, 길이를 몇 배로? 2배로 눌러요. 길이를 2배로 늘리고 단면적을 2분의 1배로 줄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4 곱하기 로의 단면적분의 L이 되니까 처음에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답은 1번이죠.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책에 다 있죠. 다 저희 책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풀어보시고 지금 넘어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3번 산업재해 발생 원인 중 불완전한 행동. 자, 불완전한 행동에다 비춰줄게요. 불완전한 행동이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불완전한 행동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위험 장소에 접근하거나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한다든가, 자, 복장 및 보호구를 잘못 착용했을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죠. 하지만 작업 장소의 불량, 요거는 뭐다? 불안정한 상태죠.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재해의 직접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2번. 이런 것들 잘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뭐냐면 근로자, 대상은 근로자고 지시하는 사람이 사업주야. 그래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조치하는 거, 보호구를 착용하라, 맞죠? 작업이 잘못됐으니 우리 작업이 위험하니 중지해라, 자, 빨리 대피해라,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라, 이거는 근로자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별도의 관리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관리자 또는 책임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근로자한테 이야기할 준수사항에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라, 이건 근로자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의 책임 감독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들이 돌면서 거기 안전구 착용하세요. 아니 거기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5번. 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캠은 일반적으로 자,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캠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캠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요거 우리 책에서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설명 한 번 했는데 자, 지금처럼 요 캠이라고 하는 장치가 돌아요. 돌면 요 뒤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요 캠의 모양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래서 요게 상하 운동, 이 상하가 직선이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게 왕복 운동이죠. 그래서 캠은 왕복 운동을 상하 직선 운동, 좌우 직선 운동으로 바꾸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저희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5번까지의 문제는 저희 책에 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자, 6번. 카 도어의 끝단에 설치되어 이 물체가 접속되면 도어의 힘을 중지하고 도어를 반전시키는 접촉식 보호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문이 이렇게 닫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막 띄어서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 그러면 뭐가 이렇게 똥 닫고 문이 다시 열리죠. 그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쉐이프 티슈라고 합니다. 답은 2번. 그래서 그게 이제 쑥 들어가죠. 예, 손을 갖다 대면 그게 살짝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뭐를 안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건드려요. 그러면 걔에 의해서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7번. 승강장 도어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승강장 도어입니다. 도어. 자, 도어 스위치 포함되고요. 행거 롤러 포함될 수 있고요. 도어 가이드 슈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착상 스위치함. 자, 이 착상 스위치함은 카 상부에 위치합니다. 답은 1번이죠. 착상 스위치함은 카 상부에 위치한다. 1번. 자, 8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역률. 자, 역률을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식이 바로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리액턴스 X라고 하고, 여기를 임피던스라고 하면 이게 세타입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임피던스는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얘는 R-J의 XC인데 얘는 9-J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얘 구할 때는 자, 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어떻게 나와요? 루트의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9의 자승 플러스 2의 자승. 그리고 요 R이 몇이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찍어주시면 되고 0.98 정도 나와요. 답은 4번에 있죠. 0.978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도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 넘어가셨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 다 처음 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자, 9번. 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중 피트에서 하는 점검 항목에서 가부와 감지 장치에 대한 점검 주기는 몇 회 몇 월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 점검. 자, 엘리베이터의 정기 점검은 매월 1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있다? 과부하 감지 장치가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죠. 그래서 매월 1회 점검. 이게 우리 승강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점검, 정기점검은 매월 1회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답은 1번. 자, 10번. 승강기가 어떤 원인으로 피트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자, 우리 항상 피트가 추락할 경우 그 추락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 완충 장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완충기가 있어야 돼요. 답은 3번. 그래서 스프링 완충기가 있고 우레탄 완충기가 있고 그리고 유압 장치형 완충기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11번. 자, 유압 엘리베이터 작동류의 적정 온도 범위는 자, 우리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몇 도하고 몇 도 사이? 5도하고 60도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온도는 5도씨에서 60도씨 사이가 되어야 된다.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12번. 자, PT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카 하부에 설치되지 않는 것, 하부 공간에 설치되지 않는 것들. 자, 첫 번째. 자, 완충기는 설치가 돼야 돼요. 자, 완충기는 무조건 설치돼야 되고, 조속기 설치될 수 있고요. 인장 도로래도 설치될 수 있어요. 자, 균형추를 피트 아래다 설치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균형추. 자, 13번 문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일상점검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일상점검입니다. 첫 번째,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 상태. 자, 요거는 맞겠죠? 두 번째, 표준 부착물 부착 상태. 이것도 맞겠죠? 자, 엘리베이터 비상 통화 장치 작동 상태. 이것도 맞겠죠? 자, 4번, 승강기 부품의 상태. 이거는 뭐다? 정밀 진단을 해야 돼요. 정밀 진단. 그래서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정밀 점검은 어디에서 하게 돼 있다? 바로 정기 점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일상 점검이 아니라. 그래서 매달 1회 준하여 정기 점검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관리자는 전기실에 있는 승강기 기능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4번. 자, 측면 개폐 방식 승강장 도어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개폐죠. 측면이면은 사이드. 개폐니까 오픈. 사이드 오픈. 뭐야? S5겠죠. 답은 1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CO-는 뭐야? 예, CO-는 센터에서 열리는 거. UP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문제 자체 되게 깔끔합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 15번. 다음 중 카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자체 점검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체 점검입니다. 안전 추락 방지 안전장치에서 자체 점검 기준. 자, 인장 분리 설치 상태. 자, 그 다음에 2번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자, 3번 장치 작동 시 카의 수평도. 자, 그 다음에 4번 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자,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1번에 있죠. 인장 분리 설치 상태. 자, 얘는 자체 점검이 아니라 정밀 점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다라는 거. 자, 이건 문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 승객의 구출 및 구조를 위해 카 상부 비상 구출문의 크기는 얼마 이상이 되는가? 자, 우리 카 상부 위쪽에 우리 천장이라고 하죠. 천장 쪽에 뭐가 있어요? 구출문이 있는데, 이 구출문은 0.4에서 0.5 메다 정도가 되고, 자, 얘는 비상 키로 내부에서 열 수 있어야 되며, 어디에서는? 자, 바로 상부 쪽에서, 엘리베이터 상부 쪽에서는 별도의 키가 없이 자동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권고는 0.5에서 0.7 정도로 잡게 돼 있어요. 좀 크게 만들어라 라고 해요, 권고는. 근데 0.4에서 0.5 정도가 최소 크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17번. 자, 총 중량이 이거는 못한 것 같아요. 총 중량이 3,600kg 중이고, 카주 2본의 단면적이 12cm일 때 카주의 안전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카주의 안전율을 구하는 거예요. 안전율.
안전율. 자,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하면 K는 설계 하중물의 인장강도입니다. 자, 요걸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는 허용 응력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파단 강도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안전율을 계산하라는 뜻의 문제예요. 그러면 총 중량이 3600이야. 그러면 총 중량이 3600이고, 자, 이게 외력 하중이 될 것이고, 요 하중을 뭐로 나눠? 단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뭐다? 인장 허용 응력. 예, 이게 응력이 된다 그랬죠? 이게 허용 응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12cm. 그럼 여기 몇 나와? 예. 이거 곱하기 3 하면 될까요? 3 곱하기 3 하면 예. 300kg 중 per cm가 됩니다. 그럼 그때 이 안전율은, 이건 제곱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쓸게요. 이렇게. 자, 요 안전율은 자, 결국에 어떻게 된다? 자, 허용 응력이 몇이야? 300이고 파단 강도가 4800이니까 자, 얘는 16이 나오겠네요. 16. 그래서 답은 몇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 제곱미터가 돼야 되죠. 단면적이 센티미터가 돼. 제곱미터. 여긴 제곱미터 맞고 여기 제곱미터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책에는 다 수정을 해놓을게요. 자, 16이 돼야 돼. 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자, 승강기의 자체 검사 항목이 아닌 거. 자, 자체 검사입니다. 자, 기계실의 면적, 이거는 아니겠죠? 자, 브레이크 및 제어 장치, 와이어 로프, 과부하 보호 장치는 맞고, 자, 1번은 포함되지 않겠죠? 예, 답은 1번. 자체 검사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다음 내용. 자, 19번. 자, 기동과 주행은 고속 권선으로 하고 감속과 착상은 저속 권선으로 하며 착상 지점에 근접해지면 모든 접점을 끊고 동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어 방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 1단 제어 방식, 이거부터 볼게요. 교류 1단 제어 방식은 기동 정지를 예, 우리 전동기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이 정지가 일정 수준 속도가 정지되면 뭐가 된다? 기계식 브레이크를 잡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교류 1단 제어 방식이에요. 교류 2단 제어 방식은 코일을 두 가지를 사용해요. 고속과 저속 건선을 써가지고서, 자, 고속은 운전시고 저속은 기동과 또는 정지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속 권선으로 바꿔서 기동 정지를 하고, 기동과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식 브레이크로 정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교류 2단 제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괴한 제어 방식은 SCR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VVF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죠. 그래서 얘는 인버터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다? 예, 고속과 저속에 대한 권선을 두고서 얘를 교차 방식으로 왔다 갔다 쓰는 2단 제어 방식을 말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중 농형 방식의 전동기를 사용해서 채택을 해요. 이게 이중 농형. 이중 농형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전기 기기 쪽에서는. 그래서 이중 농형 전동기를 사용해서 기동 시에는 기동용 코일에 맞춰 가지고도 기동을 하다가 고속 시에는 고속 코일로 바꿔 버리는 거죠.
자, 20번 기어 장치에서 지름의 피치값이 클수록 피치값이 커질수록 이의 크기는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림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원주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원주 피치는 자, 우리 쪽 기아와 이 반대쪽 기아가 물려요. 물리면 그 물리는 끝부분이 있어요. 기아 끝부분. 기아 끝부분이라는 거는 기아의 요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요 뾰족한 부분, 요 뾰족한 부분에 몸통 부분 붙어 있죠. 요 부분이 실제 기아가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맞물리는 부분, 여기에도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자, 요 원주가 있어요. 원주. 이 원주를 우리는 원주 피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원주 피치를 피치원이라고도 해요. 피치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 피치원에 대한 뭐가? 예. 지름 피치 값이 커진다. 피치원에 대한 지름이 커지는 거야. 그럼 피치원에 대한 원주 피치에 대한 지름이 커져. 커지면 커질수록 요 놈과 뭐는 반비례 관계야. 예. 이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예요. 이의 크기가 작아지게 돼 있고 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의 개수는 커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이의 개수가 뭐가 되면은 커지면 이의 개수는 이의 크기가 커지면 이의 개수가 작아지는 거고 이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의 개수가 뭐가 된다? 예,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우리 원주 피치, 즉 지름 피치와 무슨 관계를 갖냐면 이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작아진다. 답은 3번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한번 했고요. 자, 21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호출 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몇 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10초 동안 정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얘기 드릴 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라도 타보시면 우리가 닫힌 버튼을 눌러도 안 닫혀요. 1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게 장애인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초 동안은 문이 닫히지 말아야 한다. 자, 22번 엘리베이터 전원이 정전될 경우 카 내 예비 조명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조도는 램프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다. 이거 맞고요. 조도는 5럭스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의 럭스. 5럭스면 엄청 침침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럭스라고 하면 우리 화장실에서도 약간 침침한 정도의 화장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침침한 거예요. 5럭스면은. 자, 그 다음에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23번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순서가 맞는 것은 이거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죠. 자, 실태를 파악해야 되고 먼저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한 결함을 발견해야 되고 결함 발견, 그 다음에 그 결함에 대한 대책을 결정해야 되고 그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4번 재해 원인을 분류할 때 인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자, 사람에 의한 원인, 자, 방호장치의 결함, 안전장치의 결함, 보호구의 결함.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거는 뭐 상황적인 사람하고 상관없이 상황적인 결함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식의 부족, 이거는 뭐야? 안전 지식에 대한 부족이죠. 이거는 뭐다? 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안전 교육이 미비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25번 기계실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쭉 4개를 보시면 완충기라고 되어 있죠. 이 완충기는 어디에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카 하부에 설치되게 되어 있죠. 카 하부. 그래서 완충기는 카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조속기, 건상기, 제어반은 다 기계실에 설치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6번 문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스텝과 스커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킨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자, 에스컬레이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옆에 여기에 뭐가 된다? 요 부분이 스커트가 됩니다. 스커트 가드. 스커트 가드가 되고 요 스커트 가드에 신체가 끼거나 충격을 가하게 되면 요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스커트 가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스커트 가드를 발로 차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상정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답은 3번. 자, 27번 200옴의 저항에 전압 전류예요. 이거 전압이 아니라 전류 15A일 때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요거는 자, 소비 전력 구하는 건데 P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곱이고요. 자, 얘는 V는 IR이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I 자승 R이 나옵니다. I 자승 R. 그러면 I가 몇 암페어야? 15A. 그리고 R은 몇 옴이야? 200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그 값이 45,000 나와요. 그래서 45,000 와트가 되고 얘는 킬로로 바꾸는 거니까 45 킬로와트가 됩니다.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저 전압이 아니라 전류예요. 제가 요거는 저희 교재는 제가 바꿔 놓을게요. 오타가 난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자, 읽어볼게요. 자, 요것도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죠. 감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출할 때의 행동으로 의치하는 것. 자, 우리가 감전이 되게 되면 자, 감전된 부위와 신체 부위가 서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 떼겠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잡는 순간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붙겠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를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전이 된 사람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 발로 걷어찬다든가 아니면 몽둥이, 예, 흔히 말하는 강목 같은 걸로 감전 부위를 쳐서 예, 감전으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자, 즉시 잡아당긴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맞고요. 절연물을 이용하여 떼어낸다. 이것도 맞고 변전실에 연락하여 전원을 끈다. 이것도 맞아요.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 있다. 1번에. 즉시 잡아당긴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감전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재빠르게 가서 전원 스위치를 끈다든가 아니면 발로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9번 유입 완충기에서 자, 완전히 압축한 상태에서 완전히 복귀될 때까지 요하는 플랜저의 복귀 시간은 몇 초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플랜저의 복귀 시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완전히 복귀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120초 이내여야 되죠. 그래서 120초 이내일 것. 그래서 유입 완충기에서 복귀 시간은 120초 이내일 것.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중요스럽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30번 문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 자, 전선의 굵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선의 굵기가 있으면 이 전선의 굵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류죠? 허용전류예요. 허용전류. 그것도. 첫 번째 허용전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저항이 있죠. 저항. 그래서 이 저항에 의한 거를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전압 강화. 그래서 이 전압 강화가 발생하면 뭐가 돼? 전력 손실이 발생돼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 전류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도체 내에서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그리고 그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 그리고 여기로부터 발생되는 전선의 발열 상태, 이런 걸 보는 건데, 여기서 외부 온도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죠. 저희가 뭐 기출 모의고사라고 해서 뭐 생판 본 적도 없는 문제를 가져다가 딱 넣어놓고서 이거를 꼭 풀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또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